46이라고 써 있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2021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시 1기 확정 신고래요. 언제부터? 4월에서 6월 30일가로 연결하시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명세서를 작성하시오. 자, 뭐를? 재계산 하래요. 재계산하세요. 그럼 재계산 탭에서 하시면 됩니다. 직전 과세 기간까지 납부세 재계산이 올바르게 신고가 되었대요. 그래서 재계산 요건 충족하는지 가지고 재계산을 하시면 돼요. 자, 요건 세 가지. 첫 번째, 과세 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대해서. 두 번째,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면세 비율이 바뀐 게 적용이 돼야 되니까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남아있는 자산인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재계산합니다. 면세 비율에 대해서 불공제분을 재계산하는 거예요. 이때 면세 비율은 몇 프로? 5%. 자, 그럼 요건 세 가지 충족하는지 연결을 해볼게요. 1. 과세와 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는 재화입니다. 1번 요건 충족. 두 번째, 건물과 비품 모두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그러면 오케이 하시면 되죠. 다만 건물은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을 해야 되니까 건물은 1과세기간 몇 프로 가치가 줄어요? 5%. 건물의 기타는 25%에 해당을 하겠죠. 그러면 이것도 한번 그려놓고 판단을 해보도록 할게요. 찍 그려서 2019년부터가 시작이네요. 2019년 7월 22일이래요. 그럼 이때는 언제예요? 2기죠. 2019년에 2기였습니다. 이때 2기. 그리고 나면 2020년이 됐겠죠. 2020년. 그럼 2020년 이때에는 1기와 2기가 있겠죠. 1기와 2기. 뭐 굳이 쓰면 1기도 있고 또 2기도 있고 이렇게. 그래서 넘어온 게 2021년이고 지금은 언제예요? 1기. 그럼 지금은 경과한 게 아니죠. 지금은 경과가 아닙니다. 경과된 과세 기간이요. 그럼 건물은 2019년 7월에 취득을 했으니까 경과된을 계산하면 이렇게 한 번, 그리고 두 번, 그리고 세 번. 경과된 몇 기가 경과했다? 3기 하시면 되고요. 비품의 경우는요. 비품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2020년 5월이래요. 그럼 여기죠. 여기. 그럼 2020년 5월이니까 이때는 1기였다고요. 이때죠. 1기. 그러면 경과된 과세 기간은 이때 1기에 하나, 그리고 둘. 몇 기가 경과했다? 2기. 물론 취득연월을 입력하면 프로그램 자동 계산할 거야. 그런데 이것도 한번 연결하고 갑니다. 그 다음에는 면세 비율을 따져봐야 되겠죠. 자, 지금은 언제입니까? 2021년 1기예요. 그러면 전년하고 면세 비율이 얼마나 증감했는지 따져봐야 하는데 보세요. 2020년 2기까지, 그러니까 이때까지 재계산을 잘했대요. 그러니까 이때 면세 비율 따져서 재계산 요건에 충족했으면 재계산 했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 이렇게만 비교해도 돼요. 근데 우리가 면세 비율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면세 비율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과세, 면세, 총 공급가액 중에서 면세를 올립니다. 자, 계산하면 이렇게 2020년 1기 면세 계산해 볼게요. 둘이 다 더하면 얼마인가요? 5억이죠. 아이고, 4억. 4억. 그러면 4억 중에서 우리는 몇을 올리면 된다? 2억 5천을 올리면 되죠. 요거를 바로 올리면 됩니다. 곱하기 100 하시면 되니까 요거 바로 계산할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 25 나누기 40. 그럼 곱하기 100 하면 62.5% 이렇게 되겠죠. 저 계산 제대로 했을까요? 25 나누기
하고 이렇게 하면 62.5% 맞는 것 같아요. 62.5%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자, 2020년 2기도 계산해 볼게요. 전체 과세 면세 총 공급가액 얼마? 5억이죠. 그 중에서 면세 비율을 올리면 되죠. 면세 공급가액을 올리면 면세 비율이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계산 2 나누기 5 하면 나오겠죠. 그럼 몇 프로? 40%. 40% 나옵니다. 40%. 62.5%, 40%. 그러면 변했죠. 얼마가? 22.5. 이때 정상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오케이 하시면 되죠. 그래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은 면세 비율이 어떤지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저는 저대로 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직접 계산. 전체 6억에서 면세 비율을 올립니다. 3억 6천을 올렸더니 몇 프로가 나왔어요? 60%가 나왔습니다. 그럼 문제에서요, 이미 직전에 여기 보세요. 이 표현이요. 여기. 2기까지 재계산 올바르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이전에 요거는 잘 했다라는 거니까 우리 신경 끄면 돼요. 우리는 요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면세가 어떻게 됐어요? 플러스 몇 프로가 됐다? 20%. 그러니 재계산해야 됩니다. 맞죠? 재계산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 자리를 그대로 화면에 입력 잘하면 돼요. 근데 계산식 한 번만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같이 연결해 볼까요? 해봅시다. 계산식. 건물부터 건물 누가 주인공? 우리 주인공들은 세액입니다. 부가가치세액에 불공제분을 계산하는 거니까 건물에 대해서 3만 원 1 마이너스 건물은 5% 경과된 과세기간수. 아까 잘 세워놨죠? 몇 기? 3기. 여기에 면세 비율이 몇 프로? 20%. 이거 계산 못해도 괜찮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해당하는 거 화면 넣으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굳이 해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15%, 1, 100 빼면 몇 프로인가요? 85%. 1000만 원의 85%는 850만 원. 850만 원에 25%. 850만 원에 곱하기 170만 원. 우선 제가 계산했습니다. 170만 원. 이렇게 계산식 한 번 더 세워볼게요. 계산식 못 세워도 되지만 오래오래 기억하라고 직접 계산도 해보고. 자, 비품의 주인공은 얼마? 세액이니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에서 시간이 지나서 지금 면세 비율이 적용돼야 되니까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줄어든 거 뺍니다. 비품은 감가, 철감률이 25%, 경과된 과세 기간 수는 몇 기? 2기 해주시면 돼요. 면세 비율 20% 하면 계산기 또 두드려 볼게요. 자, 이것도 굳이 하면 누구부터? 이렇게 50%, 100이니까 50%, 200만 원에 50%니까 얼마인가요? 100. 100만 원에 20%니까 얼마? 20만 원. 우리 암산 너무 잘했네. 자, 이렇게 하시면 되죠. 자, 근데 계산 못 세웠다. 그런데 시험에 나왔다. 그러면
해당하는데 따라 들어가도 된다고요. 자, 가볼게요. 91회로 갑시다. 91회. 291 들어가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입 명세서 들어와서 기간이 1기 확정인가요? 1기 확정이니까 04월, 06월. 자,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지 않습니다. 아니요. 어디로 가자? 재계산 탭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개에 대해서 입력해 볼게요. 건물 아니고 기타 자산, 전표 데이터 아니요. 주인공 세액에 대해서 불공제분 재계산합니다. 주인공 1,000만 원. 취득 연월 2019년. 여러분들 이거 뭐 지금은 그냥 하시지만 벌어는 지난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무심코 문제 보고 화면 잘 안 보고 입력하면은요. 일자까지 주어지면 07월 22 이렇게 덮어쓰기가 되는 경우 벌어 있어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취득 연월까지만 입력하십니다. 경과된 과세 기간. 그래서 제가 좀 안선도 할 겸 수기 계산도 해보시면 돼요. 알아서 이렇게 계산했고요. 우리는 면세 비율을 위해서 공급가액 입력하시면 돼요. 단기부터 입력합니다. 단기. 단기 공급가액 전체 총이니까 얼마를? 6억. 플러스. 면세 3억 6천. 360 플러스. 직전에 총 공급가액을 입력. 얼마? 5억. 면세 올립니다. 2억. 알아서 계산한 금액이 20%래요. 오케이. 우리가 수기 계산한 금액과 같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나왔나요? 뭔가 이상한데. 제가 더하기 빼기를 잘못했나요? 천만 원. 취득 연월 2천. 저 뭘 잘못했을까요? 6억에 3억 6천. 직전에 5억에 2억. 20% 맞죠? 죄송해요. 제가 여기다 건물 아니고 기타를 했어요. 그래서 수기 계산이 필요한 거죠. 바꾸셨어요? 제가 기타로 잘못 넣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체감 5%. 15. 여기가 80. 하면 잘 되신 거죠. 제가 여기다가 기타를 넣어서 그렇게 됐어요. 바꿔주시고 진짜 기타 할게요. 아니요. 그 다음에 200만 원. 2020년 05월. 자, 여기까지 입력하면 더 이상 안 봐도 돼요. 위에 거랑 똑같죠. 그래서 빠르게 반영하시면 돼요. 3억 6천. 이렇게 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20만 원 맞죠? 그래서 이렇게 수기 계산도 걸어도 필요하겠죠. 저는 이거 아까를 말은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잘못 입력했어요.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저장. 되셨나요? 여러분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했던 내용 이거 캡처해서 보내줄게요. 이 내용, 이 문제에 대해서. 되셨으면 저 요거 여러분들이랑 요거 하나만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 면세 비율을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 잠깐 밀어놓고 아까 우리가 면세 비율을 계산해봤는데 만약에요 이런 표현이 없어요. 이런 표현이 없었어요. 그리고 1기 때 면세 비율이 60%라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2기 때 면세 비율이 58.6 뭐 이렇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뭐 이렇게 갈 필요도 없지만
이렇게 할게. 그냥 58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60%. 자, 그러면 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를 한번 따져보세요. 재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는 52.5 이렇게 해볼까요? 52.5. 제가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그거에 있는 문제 퍼센트로 하려고 했는데 뭐 의미는 없네요. 그냥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주어진 문제라고 가정을 했을 때 보시면 이 20년 1기 때 60%였다가 2기 때 58%가 됐으니까 면세 비율이 줄었죠. 근데 몇 프로가 줄었어요? 2%가 줄었죠. 2%가 줄었습니다. 그럼 이때 재계산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랬다가 지금이 52%가 됐대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변화가 몇 프로예요? 6%죠. 그럼 이때에는 재계산을 언제부터 하냐면 이때로부터 하는 거예요. 이때는 안 했으니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교 대상이 얘가 아니라 이때 안 했으니까 얘하고 얘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몇 프로가 돼요? 8%, 마이너스 8%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재계산 한때로부터. 그래서 앞에 그 프린트에서 제가 요거 써드렸던 게 이거예요. 재계산 한때, 재계산 한때로부터 면세 비율을 계산하는 거예요. 재계산 한때. 그래서 이 표현이 그런 얘기다라는 거.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 유형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게 어떤 표현인지만 연결을 하고 가세요. 라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재계산 한때로부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보세요. 그렇다면 지금 만약에 이 금액과 상관없이 단기 공급가액을 입력하죠. 그럼 전기 거를 입력을 할 때 직접 비교 대상을 입력할 때 얘를 입력하는 게 아니라 얘를 입력해야 되겠죠. 되시죠? 그런 내용도 추가적으로 좀 알고 가시면 돼요. 주어진 칸은 이런 거니까 면세 비율 대상을 그 과세 기간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요거는 조금 참고 확장된 내용으로.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도전. 계산식 한번 세워볼까요? 여러분에게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세워보세요. 여러분, 신문은 과세예요, 면세예요? 면세. 광고는 과세예요, 면세예요? 과세. 신문사만 하고 있으면 나는 면세사업자예요. 광고업만 하고 있으면 과세사업자예요. 그런데 신문사도 하고 광고업도 같이 한대요. 나는 뭐다? 겸용사업자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문사와 광고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2020년도 전년도 9월 5일 전년도 언제? 2기 때 신문 용지 원재료 1,000만 원, 세액이 100만 원이고 윤정기, 유형자산 4,000만 원, 세액이 400만 원을 구입을 했대요. 뭐를요? 신문 용지랑 윤정기랑 공통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둘 다 구입했습니다. 신문 용지의 세액은 100만 원, 윤정기의 세액은 400만 원이에요. 이와 관련해서 일기 확정 신고 시에 일기 확정은 언제부터 언제? 4월 1일에서 6월 30. 요 확정 기간에 공통 매입세액 재계산 내역을 작성하시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재계산은 언제만 한다? 확정 시만 합니다.
재계산의 요건 세 가지. 첫 번째, 공통 사용자입니다. 오케이. 공통 사용자와 두 번째, 누구만 한다? 감가상각 자산만 해야 되죠. 그럼 신문용지도 공통으로 쓰기는 하지만 신문용지는 뭐요? 원재료 재고 자산이요. 이건 뭐요? 금방금방 만들어서 사라지는 애들이잖아요. 유동의 제공 자산에 있다고요. 얘는 시간이 흘러서 아직 남아있는 자산 아니니까 얘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고 자산 X. 누구만 하자? 감가상각 자산. 그러니 윤정규에 대한 얼마가 400만 원이 주인공이죠. 400만 원에 대해서만 재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세 번째 면세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면세 비율 계산. 근데 앞선 문제들이랑 표현이 다르죠. 연세 공급가액, 과세 공급가액이라고 주어지지 않고 뭐라고 주어졌어요? 구독료 수입, 광고 수입, 총 공급가액. 그럼 여기서 구독료 수입은 뭘 얘기하는 거고? 면세 공급가액을 얘기하는 거고. 광고 수입은 뭐고? 과세 공급가액. 얘가 과세 공급가액. 그러면 면세 비율 계산 여러분들 해보세요. 저도 세팅하고 있을게요. 면세 비율 계산하셨나요? 이렇게 하시면 되죠. 2020년 2기 때 구독료, 광고 다 합한 총 공급가액이 5천만 원이었대요. 그럼 전체 5천 중에서 면세만큼을 올리면 되니까 1,000을 올리는 거죠. 그럼 10 나누기 50 하시면 몇 프로가 나와요? 20%. 그럼 면세 비율이 20%. 2021년 1기 전체 과세 면세 합한 총 공급가액이 6천. 그 중에서 구독료 수입 면세 공급가액이 2,400. 24 나누기 60 하니까 몇 나와요? 40%. 그럼 면세 비율이 전 과세 기간에 비해서 어떻게 됐다? 증가. 20%. 그럼 면세 비율이 늘어났다라는 건 공통 매입세액에 대해서 불공제분이 더 늘어난 거죠. 그러니 결론은 뭐다? 납부세액이 계산됩니다. 마이너스는 환급세액. 저는 이렇게 세팅해놨어요. 우리 주인공 400만 원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줄어든 거에 대한 면세 비율을 지금 재계산합니다. 그러면 얘는 윤정기 유형자산이니까 25%가 적용이 될 거고요. 경과된 과세 기간 수만 세시면 되죠. 경과된 과세 기간 수는 지금은 2000 문제상으로는 21년. 언제인가요? 1기죠. 1기. 그럼 이건 안 지나갔어. 근데 얘는 언제 사가지고 온 거다? 전년도 9월에 사왔으니까 2020년 9월 달은 펜이 막 엉망이에요. 언제? 2기죠. 이때 한 번 지났겠네요. 한 번. 그럼 여기는 어디? 1기. 그리고 20%. 이거 계산하면 25%니까 25%하면 75%니까 700만 원에 이거 뭐 시간 들여서 하실 필요 없이 화면 열어서 여러분 입력해 보세요. 75% 여기 20% 하면 저는 60만 원. 이거 20. 자, 입력해 볼게요. 이거
288. 기간이 1기 확정, 공사월, 공유월, 납부세액, 재계산, 납부환급세액, 재계산. 재계산 탭 클릭하시고 주어진 거 건물 아니고 기타 아까 저 보셨죠? 뭐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처음부터 따져보시면 돼요. 그랬더니 체감률 25%가 적용됐고요. 해당하는 매입세액 400만 원. 취득 연월까지만 2020년 09월입니다. 경과된 거 1기. 그래서 당기 총 공급가액 입력해 주시면 단기 총 공급가액은 얼마? 6천. 면세를 올립니다. 2,400. 그다음에 직전 총 공급가액 5천. 면세는 1,000. 그러면 면세 비율 증가한 거 자동 계산해 주죠. 20만 원, 20%. 그래서 60만 원. 저 아까 살짝 수기 계산했는데 금액 일치. 그러면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공동매입세 면세 사업은 사실 개념만 조금 연결 잘 하시면 그리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재계산 요건 같은 거, 감가상각 자산만 된다라는 거, 면세 비율 계산하는 거, 그런 것들만 주의하면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우리가 이걸 매번 기억할 수 없잖아요. 달달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험에 나오면 항상 그냥 화면에 최대한 대입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 정리하셨으면 빈 프린트 있잖아요. 집에 가셔서 꼭 복습해 보시고요. 잠깐 앞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앞장으로. 설명이 있는 프린트 쪽의 앞장. 우리가 3단계요. 탭도 3단계의 탭으로 이루어졌죠. 예정 때 안분, 확정 때 정산, 재계산도 언제만? 확정 때만 합니다. 그래서 우선 예정 때 공급가액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라고 했는데 여기 오셨나요? 예정 때 안분 계산하는데 옆에 안분 계산 안 해도 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안분 계산 안 해도 돼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다 매입세 공제해 줄게 라는 얘기예요. 안분 계산 배제라는 거 그냥 다 매입세 공제해 줄게. 나 째째하게 안 굴고 다 해줄게. 그게 어딨냐면 오른쪽 화살표 찍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안분 계산 생략이 있습니다. 안분 계산 안 해도 돼. 그냥 다 매입세 공제 해주겠습니다. 이 얘기.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떤 거냐면 당해 과세 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에서 우리 지금 면세 매출에 대해 쓴 만큼 공제 안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면세 매출의 비율이 5%도 안 돼? 그러면 나 째째하게 안 굴게. 다 공제해줄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이 이미 과세 공급가액이니까 매입세 공제 다 해줄게. 기억하시면 면세 공급가액이 몇 프로? 5%. 그런데 그 공통 매입세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3% 됐어도 포기 못하겠어. 안분 계산하세요. 이런 얘기요. 공통 매입세 500만 원 이상 또는 해당 과세 기간 중에 공통 매입세 금액이 5만 원도 안 돼? 3만 원 가지고 찌찌하게 안분 계산 안 할게. 다 매입세 공제 해주겠습니다. 이런 얘기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공통점이 있죠. 뭐다? 5. 그 면세 비율이 5%. 하지만 포기 못해는 얼마? 500만 원. 실제 매입한 거 얼마? 5만 원. 매입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세 번째는 직전 과세 기간이 없는 경우. 신규 사업을 해서 직전 과세 기간이 없는 경우 그냥 다 매입세 공제 해줍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그냥 듣고 지나가세요. 만약 이 범위까지 시험에 나오면 그건 좀 난이도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매입한 거에 대해서 불공제분을 계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과세도 쓰고 면세도 쓰기 위해서 사왔던 뭐 차량이나 트럭 같은 거 사왔어요. 근데 얘를 사왔다가 다시 되팔 수 있어요. 우리가 회계에서도 건물 같은 자산들 내 장부에 있던 거 걔를 처분하면 어떻게 돼요? 부가세 과세되죠.
세금 계산서 끊죠. 그런데 과세 사업도 하고 면세 사업도 같이 쓰고 있던 애를 대팔게 되면 그때는 과세 사업에 썼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부가세를 과세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도 요걸 계산할 때 반대예요. 그때는 1,000만 원, 재화의 공급가액이 1,000만 원. 그리고 그 세액이 뭐 50만 원. 근데 그때는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매입을 이미 했어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매입을 지금 했어요. 그럼 이 매입한 거에 대해서 불공제분을 계산을 할 때 이 시점에서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가 과세 기간 중에 팔 때는 요 중간에 파는 거잖아요. 지금의 공급가액을 몰라요. 그래서 그때 기준이 되는 건 직전 공급가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돼요. 그러니 그들은 신규 사업을 해서 직전 과세 기간이 없으면 안분 계산 안 해도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랑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들어왔다 정도만 기억하고 가시면 돼요. 다행인 건 5단위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추가할 거 다시 한 장 앞으로 추가하는 거 한 장 앞으로 거꾸로 넘어가고 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안분은 언제 한다? 예정. 정산과 재계산은 언제? 확정 때만 합니다. 써놓으시고 예정과 확정. 그 다음에 이 마지막에 있는 거는 제가 참고 자료로 넣어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 부분까지는 다뤄지면 정말 난이도가 높은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험만 우리가 목표는 아니잖아요. 이 범위의 개념도 알아야 하니까 그렇다면 그 결과의 해결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를 제가 넣어봤습니다. 자, 같이 볼게요. 자, 이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당초에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달라요. 처음에 제가 간단히 넣어둔 게 공급가액이 7천만 원짜리에 공통 매입세액이 700만 원이래요. 근데 그 중에서 불공제분이 420이라고 가정을 하면 공제되는 금액은 얼마인 거예요? 공제 세액은 얼마? 280이겠죠? 700만 원에 대해서 공제세액은 280일 건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얘를 매입을 했을 때 전액 공제됩니다. 50일 과세 매입. 700만 원을 다 매입세 공제됩니다로 회계 처리했을 때 회계 처리. 또는 처음에 그냥 죄다 공제가 안 됩니다. 54 불공으로 처리했을 때 700만 원을 당초에 불공제 세액으로 처리했을 때 회계 처리가 달라지는 거 넣어놓은 거야. 자,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700만 원에 대해서 실제로는 420이 불공제인데 전체 다 공제가 됩니다. 라고 했대요. 그 말은 원재료 7,000, 부가세 700 이렇게 했대요. 그런데 불공제분이 420이 있다. 그러면 이 공제했던 거를 줄여요. 그리고 그만큼 어떻게 처리한다? 원재료 취득 원가에 포함시키면 되죠. 처음부터 불공제되는 거 어떻게 처리해요? 공제 안 되면 해당 항목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니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그때에는 우리 타 계정에서 대체됐습니다. 돈 주고 지금 사온 거 아니니까 이렇게 적용을 걸어주는 거고요. 만약에 전액 다 공제 안 됩니다. 54 불공이라고 처리를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공제가 안 되니까 해당 항목에 이렇게 포함을 시켰겠죠. 그랬다가 420이 불공제니까 280이 공제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만큼 공제세 누가 나온다? 부가세 대급금. 그래서 그만큼 원재료를 줄이고 매입세 공제되는 부가세 대급금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다른 계정으로 나갔습니다. 타 계정 대체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처리한 거 뒤에 가서 정산도 하고 재계산도 하면 회계 처리 연결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구나 정도 보고 가시면 되세요. 자, 여기까지가 불공제 내역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우리 오늘 뒤로 넘어가 볼게요. 시간 별로 없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 먼저 할게요. 맨 마지막 거 요거 보고 갈게요.
우리 조기 환급 받는 경우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환급세액은 어떻게 나온다? 매출 세액에서 누굴 빼주고 매입세액을 빼주는 거죠. 그랬을 때 환급세액은 언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환급세액이라고요. 근데 조기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언제라고 했어요? 매출세액이 0이거나 그 영세율 적용 또는 이 매입세액이 크면 환급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기 환급 최소 2가지 기억하세요 중에 하나, 감가상각 자산을 신설, 취득, 확장하게 됐으면 매입세액 부담이 컸겠죠. 그러니 빠르게 환급합니다. 조기 환급이에요. 그래서 사업자가 사업 설비, 신설, 취득, 확장, 증축함으로써 조기 환급받고자 할 때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제출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왜 제출한다? 매입세 공제 받기 위해서, 조기 환급 받기 위해서 제출합니다. 자, 문제로 바로 볼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이익 확정 신고 기간, 자, 얘는 그냥 자동으로 쓰셔야죠. 이제 10월에서 12월 31일 앞에 조금 생략해서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취지는 뭐예요?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자, 12월 5일자 업무에 사용할 초고속 컬러 프린터를 구입을 했대요. 공제 요건에 충족하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했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회계 처리 뭐라고 했을 거예요? 비품이죠. 비품이니까 감가상각 자산이죠. 이거 비품입니다. 비품. 뭘 받았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수취. 그럼 감가상각 자산. 12월 12일자 업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의뢰해서 당일 완성을 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대요. 자, 업무 관리 소프트웨어 요거 뭘까요? 요거 소프트웨어 자산이죠. 소프트웨어 자산입니다. 소프트웨어 자산. 무형자산 중에 있었죠. 무형자산. 업무 관련이에요. 이것도 무형자산. 감가상각 자산. 무형자산도 감가상각 합니다. 라고 했고, 세 번째,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 구입을 했대요. 전자세금 계산서 수취했습니다. 자, 그럼 업무용 승용차 얘는 우리 회사의 무슨 자산이에요? 차량 운반구. 세금 계산서 받았습니다. 그럼 얘도 누구요? 감가상각 자산이죠. 감가상각 자산입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한다? 싹 다 입력하는 거예요. 싹 다 입력합니다. 계세요. 싹 다 입력. 자, 그러면 가서 입력해 볼게요. 어렵지 않으니까. 287로 굳이 변경하셔도 되고 287. 밑에 세 번째,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 클릭. 일단 저 따라서 입력할게요. 10월에서 12월, 월 1, 12월 05, 사고 있으니까 F2 유리상사. 자, 자산 구분할 수 있죠. 첫 번째 거 비품이에요. 그럼 건물기계 차량 아니니까 4번 선택하시면 되죠. 공급가액 1000. 그럼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끝! 할 거 없어요. 그 다음에 12월 12일 날 F2 거래처는 어디? 확산. 자, 이때 소프트웨어 자산이에요. 그러면 건물기계 차량 아니라면 기타 해주시면 되고 2천만 원 공급가액 했더니 세액이 자동입니다. 마지막 12월 24일 F2 하시고 거래처는 K자동차. 저는 자동만 했어요. 두 글자만 띄워주면 되니까
이때 자산은 누구? 차량, 운반구. 그래서 3 해주시면 되고 금액은 3,0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돼요. 끝. 저장. 하면 완성되는 문제예요. 되셨나요? 제가 이 문제도 왜 보여드리냐면 어렵지 않은데 내용을 만약에 안 배운 명세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항상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시면 돼요.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이렇게 반영하면 되시는 건데 여기서 어떤 실수를 하시는 분들이 있냐면 요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마지막 거 보시면 영업부 업무용 승용차 2000cc 얘 맨날 만날 때마다 우린 뭐요? 매입제 공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공제 안 되는 불공제에 대한 걸 반영하는 거고 이거는 건물 등 자산 취득 명세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거 다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내용을 담아 놓은 거예요. 요거를 실제 부가세 작성하는 서류에 써 있는 그대로를 제가 따온 거예요. 부가세 신고서에 11번, 42번 둘이 합산된 금액이 고정자산란의 금액과 일치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놨죠. 공제가 되거나 또는 공제가 안 되거나 상관없다고 제가 강조해 놓는 거야. 여기는 뭐다? 감가상각 자산 취득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 한번 가서 자, 지금 여기 써놓은 게 뭐예요? 11번, 42번이잖아요. 11번 뭐? 여기 고정자산. 여기 고정자산 이 금액. 그리고 우리 계산구도 써드렸죠? 세금계산서 일반과 고정입니다. 요거 말고도 신용카드도 일반과 고정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있는 금액 합산된 게 이 금액과 일치하면 됩니다. 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에 제가 뭐라고 써드렸었냐면 보세요. 공제가 안 돼도 일단 다 들어갔다가 차감입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공제가 안 돼도 여기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거 공제 여부랑 상관없어요. 다 들어오면 됩니다. 이런 얘기가 되세요.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끝나요.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끝나는데 이거 추가되는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12월 5일자를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세요 라고 했다라면 이건 유형이 몇 번이었을까요? 우리 같이 하면서 해요. 우리 매입 매출 전표에다 직접 입력하면서 합시다. 대신에 오늘 해당 날짜로 해도 되겠네. 12월 5일. 자, 얘는 업무에 사용하는 비품인데 신용카드를 받은 거죠. 그러면 유형은 몇 번을 선택하자? 57 카바. 여기다가 귀찮으니까 짧게 프린터 이렇게 수량 넘어가고 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공급대가로 입력합니다예요. 그러니 1,100만 원 입력 나눠줍니다. 거래처 입력할게요. 유리 두 글자 유리상. 신용카드사에 도착하면 F2 하시고 이거 지금 제가 추가로 하는 거니까 아무데나 입력할게요. 그리고 대변에 여기다가 사카드 여기다가는 비품 해주시면 되죠. 비품 이렇게 해서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2월 12 자, 얘는 세금계산서 받았어요. 공제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냥 빨리 쓸게요.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으로 입력, 거래처 두 글자, 확산. 전자로 받았습니다. 외상거래라고 제 마음대로 할게요. 2번. 원재료 대신에 소프트웨어 반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12월 24일. 얘는 공제가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공제가 안 되는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54 불공이죠. 그럼 여기는 차량입니다. 간단하게 3,000. 거래처 두 글자 K자동차. 전자로 받았습니다. 1번. 불공제 사유에 도착하면 F2를 누르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선택하고 분계는 2 할게요. 그러면 1로 할게요. 1 현금으로 했습니다.
그럼 원재료 대신에 차량 운반구만 반영을 해주시면 되죠. 이거는 뭐 메인 매출에 만약에 입력했다라고 하면 이걸 한번 보여드렸고요. 만약에 이렇게 입력해서 요 건물 등 감가상각 취득 명세서를 작성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만 연결해 드릴게요. 그와 같이 다시 와서 건물 등 자산 취득 명세서 여기 와서 다시 들어갈게요. 와서 내가 입력한 걸 불러오는 거니까 12월 저장된 데이터가 있습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아까 뭔가 저장했죠? 아니오를 눌러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표에 입력된 걸 쫙 끌고 오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소프트웨어가 없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상단에 불러오기를 눌러보세요. 불러오기에 이 프로그램상의 기본 자산에 대한 계정 과목이 이렇게만 있어서 소프트웨어를 불러 안 오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항상 여기 써있죠? 코드 도움은 F2예요. F2를 클릭하시고 소프트웨어 눌러보세요. 소프트웨어 눌러보시면 누르고 확인 탭. 그러면 기존 자료 삭제하고 전표 자료 새로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쫙 끌고 왔죠. 이렇게 됩니다요.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 밑에 보세요. 제가 다 써놨어요. 그래서 캡처까지 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 작성하면 뭐 이렇게 등등등 요거는 지금 이 문제는 없어요.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써놨죠. 이렇게 하게 되고 다시 와서 왼쪽 상단에 불러오기를 누르고 기타 감가상각의 비품 밑에다가 F2를 누르고 소프트웨어 하면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됩니다를 캡처해 놨으니까 한 번씩 해보세요. 직접 명세서 작성하는 문제 또는 전표 입력하면 불러오기 할 때 추가 반영한다 그 사실만 기억하시면 돼요.